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도 그냥 내가 다 내야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 지원이 있다 들어도 나는 해당이 없겠지 하며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세요. 올해 9월에 두 가지 돈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하나는 근로장려금, 다른 하나는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입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천천히 쉬운 말로 실제 생활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한 걸음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예전처럼 신청한 사람만 받게 하지 않고 나라에서 먼저 찾아서 챙겨드리려는 방식으로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신청하게 해두는 제도가 넓어졌고 한 번 동의만 해두면 몇 년 동안은 따로 신청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컴퓨터가 어려워도 놓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돈, 근로장려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 가정에 나라에서 현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셨으니 나라에서 힘내시라고 격려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단독 가구라고 부르고 부부 중 한 분만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 두 분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한 분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두 분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서류를 살펴본 다음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5월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늦게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열리는데 이때는 원래 받을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해당이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합쳤을 때 기준 금액보다 적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71살 어르신이 계십니다. 작년에 마을회관 청소나 밭일 같은 단시간 일을 하셔서 조금씩 소득이 있었고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다 더해도 기준보다 적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 가구로 심사를 받아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부가 함께 사시는데 한 분만 마트에서 일하시는 집이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작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 두 분이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가 되어 최대 33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짐이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그 안내에 따라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안내에 적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은 홈택스나 손택스라는 앱에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불편하시다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안내 전화로 걸어서 음성 안내에 맞춰 누르기만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내를 받았을 때 겁먹지 마시고 일단 열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실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에도 조건이 맞을 때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먼저 챙겨서 심사하고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동의 기간은 한 번 해두면 꽤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문자나 우편을 받아보셨다면 자동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기를 꼭 눌러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두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둔. 이제 병원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다소 길고 어려운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말뜻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와 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비를 나라와 내가 나눠서 냅니다. 내가 직접 낸 몫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낸 이 본인 부담금이 내 형편에 비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할까요? 나라에서는 각 사람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1년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 즉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낸 본인 부담금 합계가 이 상한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 나라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이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려주는 계산은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만 따집니다. 쉽게 말해 보험이 되는 진료와 검사에서 내가 낸 돈만 계산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나 검사, 예를 들어 특별한 재료를 쓰는 비급여 치료, 두 분이나 세 분이 함께 쓰는 상급병실 비용 같은 것은 이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병원에는 모든 돈을 다 돌려주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이 되는 부분에서 내가 낸 돈만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빨리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상한선이 낮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조금만 많이 쓰셔도 상한선을 넘게 되고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선이 높게 정해져서 더 많이 쓰셔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흔들리기 쉬운 분들이 먼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생활 속 예로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심장 치료 때문에 1년 동안 병원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병원비 전체는 크지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내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으로 계상해보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소득 수준에서 정해진 상한선이 2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나라에서 돌려드립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며 병원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이었고 이 가정의 상한선이 50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5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핵심은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내셨더라도 건강보험이 되는 부분에서 내가 낸 돈은 결국 상한선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나라에서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을 모두 합칩니다. 그리고 다음 해 여름쯤이 되면 상한선을 넘겼는지 계산이 끝납니다. 계산이 끝나면 안내문을 순서대로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에 나온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의 앱을 여시고 미지급금 조회라는 메뉴에서 확인하신 뒤에 신청을 누르고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직원이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지급에 동의한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해두면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공단에서 바로 내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스마트폰이 낯설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병원비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혹시 환급 대상이 될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이 되는 진료와 약을 쓰시느라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간단히 조회해 보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가능성이 큽니다.
안내문을 아직 못 받으셨더라도 혹시 내 정보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계좌 등록을 해두시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쯤에서 두 제도를 빠르게 비교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셨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나라에서 현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들어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에도 나라에서 먼저 챙겨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은 1년 동안 보험이 되는 병원비 가운데 내가 낸 돈이 소득 수준에 맞춰 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름 이후부터 안내와 지급이 시작되고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님이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순서를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소득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 사시는지, 부부가 함께 사시는지, 두 분 모두 소득이 있는지부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둘째, 작년 소득이 낮았고 재산 합계가 크지 않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열어서 따라하십시오. 넷째, 안내가 없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보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시도해 보십시오. 다섯째, 자동 신청 동의가 보이면 꼭 눌러두십시오. 다음에도 나라에서 먼저 챙겨드립니다. 이 과정이 모두 어렵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도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년에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며 보험이 되는 진료와 약으로 낸 본인 부담금이 많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둘째,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안 서랍에 넣어두신 우편이나 문자함을 차분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앱을 껴서 미지급금 조회와 신청을 해보세요. 넷째, 지급에 동의한 계좌를 등록해 두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내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다섯째, 모든 것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세요. 교통이 불편하시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을 쉽고 짧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나는 사업을 조금 하는데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것이면 근로든 사업이든 종교 관련 소득이든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이 아닐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못 보셨거나 주소가 바뀌어 우편을 놓쳤을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나 앱으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많이 물으십니다. 병원에서 낸 돈을 모두 합치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보험이 되는 부분에서 내가 낸 돈만 합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와 비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보통 여름 이후부터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게 계좌를 등록해 두시면 더 편합니다. 실제 가까운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75살 어르신이 작년에 뇌혈관 치료와 재활치료를 오래 하셨습니다. 병원비에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이 한 해에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소득이 낮은 편이어서 상한선이 더 낮게 정해졌고 결과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는 미리 지급에 동의한 계좌를 등록해 두셔서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며 계절마다 잠깐씩 일하셨습니다. 작년 소득이 크지 않았고 재산도 크지 않았습니다.
단독 가구로 심사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었고 자동 신청의 동의에 다음에도 나라에서 먼저 챙겨주도록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알고 차분히 따라만 하셔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는 해당이 없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내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앱이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하고 정말 어렵다면 지사나 세무서에 가셔서 직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는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내가 권리를 챙기는 것은 결코 민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확인하시고 챙길 수 있는 것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과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셨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드리는 격려금이고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보험이 되는 병원비에서 내가 낸 돈이 상한선을 넘은 만큼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게 해두면 훨씬 편합니다. 자동 신청과 지급 동의 계좌 등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시청자님 차례입니다. 나는 해당이 될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영상 아래 댓글에 사시는 지역과 나이, 작년 소득이 근로인지 사업인지, 병원비를 많이 쓰셨는지 간단히 적어주세요. 제가 방송에서 다 못 드린 세부 정보까지 친절히 보태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셨던 경험,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을 받아보셨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